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입니다. 20분 동안에 우리나라 국가 지진방재 정책 방향에 대해 다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조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이 딱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내진 설계란 말과 두 번째는 내진 성능이란 말. 이거와 관계돼서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보통 이 내진 성능, 내진 보강하고 관계됩니다. 근데 보통 내진 설계와 내진 보강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또 내진율이란 표현과 내진 설계율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근데 이건 엄연히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서 오늘 지진방재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게 서울시 그 국장님께서도 이 평균 얼마 일어났고 지진이 연평균 한 70회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새벽에도 우리 속초 앞바다에서 지진이 규모 2.5로 일어났고, 또 제가 기차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또 노또반도에서 오늘 아침에 또 규모 5.9짜리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지진 포럼을 한다고 지진이 반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큰 지진은 아니지만 규모 5.9는 상당히 좀 꽤 큰 지진입니다만 일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하게 평균 70회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6회 정도 일어났는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거 지진의 그 세기를 에너지로 표현하면 TNT의 양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TNT가 폭발했을 때 몇 톤이 폭발했느냐. 보통 보면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지진이 규모가 한 4.0 정도 되면 소규모 핵폭탄 하나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규모가 한 5.5 정도 된다 그러면 히로시마 원폭 있죠. 그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지진이 1.0이 커지게 되면 에너지 양으로는 32배가 커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작년에 일어났던 지진들을 저희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노토반도의 지진도 있고 있는데, 왜 해필이면 튀르키예 올해 4월 달에 일어난 대만 화롄 지진도 있습니다. 제가 왜 튀르키예 지진을 갖고 나왔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안전차관님께서도 설명을 들으셨지만, 이 대만 지진과 일본 지진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배워야 될 게, 실제로 지진 규모 자체는 7.5, 7.8, 7.2, 7.4 이게 모멘트 규모냐 아니면 리터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 다 이제 세 가지 지진, 튀르키예 지진하고 그다음에 그 대만 지진, 그리고 일본 지진, 노토반도 지진 자체가 7점대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튀르키예는 약 2,300명의 이주명이 생겼고 사망자가 5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만 화롄 지진은 거의 규모 7.4에 가까운 지진이 일어났는데 1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일어났던 노토반도 지진 같은 경우는 약 한 23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같은 이그젝트리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진 크기가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게 제가 앞서 처음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내진 설계와 내진 보강, 이 두 개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튀르키예 지진의 가운데 동그라미 친데 고고히 서 있는 빌딩 있죠. 이게 공교롭게도 이 튀르키예 시빌 엔지니어의 집입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집은 내진 설계를 잘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왔는데도 멀쩡합니다. 주변은 초토화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상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에르진이라고, 왜 좌측 거는 두 개는 튀르키예 전체적인 상황이고 오른쪽은 에르진이라고 깨끗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이 좀 독특해서 이 내진 설계하고 내진 보강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즉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내진 설계 기준과 내진 그 보강에 대한 걸 지키면 이렇게 지진이 와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지진이 있는 강진 지역이기 때문에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진 방재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70배 이상씩, 규모가 5점대는 아니지만 저희가 4점대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3점대, 2점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진 방재 주요 정책을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진 설계와 내진 보강 기억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진 설계율과 내진율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내진 설계율은 2017년도 12월에 현재의 내진 설계 기준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스퀘어미터가 넘거나 그리고 2층 이상이 되거나 혹은 모든 주택은 내진 설계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짓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 지어졌던 근데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은 이걸 사람이 건강검진하듯이 이 건물은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를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걸 저희가 표현을 할 때 내진 성능 평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내진 성능 평가를 통해서 해보면 저희가 그동안 수만 개의 건물을 가지고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을 가지고 해보니까 그래도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좀 비실비실해도 이렇게 건강검진하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있듯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내진 성능 평가라는 툴을 통해서 해보게 되면 이 건물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진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확률적으로 한 50%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진 성능 평가를 반드시 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내진 성능 평가를 해가지고 내진이 오케이 된 이런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내진 성능 평가를 했는데 NG가 났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뭐 사람이 고치듯이 병원에 가서 고치듯이 건강검진하고 나서 보강을 해야 되겠죠. 이걸 보통 우리가 내진 보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내진 보강을 해가지고 내진 성능을 갖도록 만드는 거. 즉 내진율이라는 거는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내진 설계가 됐거나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통과했거나 아니면 모자라니까 보강을 해서 건강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된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를 저희가 내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느냐? 저희 이제 보통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만 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20만 개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내진 설계가 된 거, 그 다음에 내진 성능 평가를 한 거, 그리고 내진 보강을 한 게 구분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보통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보통 저희는 내진 설계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약 700만 동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러다 보니까 상세하게 내진 성능을 가졌거나 그리고 내진 보강을 한 것에 대한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내진 설계율과 내진율을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국토부가 보통 민간에 대해서 내진율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내진 설계율이라는 걸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다리 골절했는데 내과를 가진 않으시죠, 그죠? 외과를 가죠. 똑같습니다. 내진 보강을 할 건지 내진 설계를 할 건지 내가 어떻게 된 건지는 구분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러한 내진 설계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하려면 지진 방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내진 설계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층 이상이 되거나 200스퀘어미터가 넘거나 혹은 모든 주택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안 됐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공공과 민간으로 저희가 나눠서 내진율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 저희가 하는 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진방지 종합계획을 잡는 거. 이게 5년 단위로 저희가 지진방지 종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 기본계획을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내진 보강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민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내진 보강을 조금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진시설물 안전 인증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층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방지 종합계획을 저희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부터 24년부터 28년까지 제3차 지진방지 종합계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1월 달에. 과거하고 크게 달라졌던 점은 2차까지 하고 달라졌던 점은 저희가 추진 과제를 공공과 민간 지진 대비 대응 역량 강화, 피해 경감, 그리고 과학 기반 지진 R&D 이렇게 5가지를 나누었고요. 2차 지진 방지 종합 계획에 대비해서 가장 크게 조금 바뀐 점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참여를 조금 더 활성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18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73개의 과제에 대해서 지진 위험 경감 체계 확립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을 저희가 잡아서 추진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어떤 식으로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3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25년도로 끝나서 26년도부터는 제4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을 잡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을 33종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3개의 종류로. 예를 들어서 병원, 학교시설물, 일반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브릿지 다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약 한 20만 개 정도 됩니다. 이 20만 개에 대해서 저희가 35년 말까지 100% 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고요. 현재 23년 말 기준으로 78.1%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24년 보통 그 다음에 4월에 저희가 공시를 하는데 올해 4월 25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33종 시설물이 78.1% 내진율이 되어 있고요. 이게 35년까지 100%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저희가 건강검진과 같은 내진 성능평가와 그 다음에 내진 보강을 약 합쳐서 한 6,000개 정도, 6천 개 정도를 행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져서는 약 9천억, 작년에 한 9천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3조 5천억에서 한 4조를 넣어서 이렇게 내진 보강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공시자료입니다. 78.1%가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내진 보강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각 지자체 중앙부처에서 이 안에 시설의 재원 정보, 내진 설계 여부, 그다음에 내진 성능 평가, 보강 공사 결과까지 다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 환류라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은 저희가 2011년도부터 내진 보강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제대로 되는가를 저희가 표본 점검을 통해 가지고 내진 보강이 제대로 있는가를 또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중앙 부처 대비해서 지자체가 내준율이 조금 낮습니다. 평균 내준율을 제가 33종 78.1%라고 했는데 지자체가 70%에서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를 조금 독려하기 위해서 해마다 특규세를 가지고 지자체 공공시설 내진 보강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및 인증사업. 그 인증제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우측 상단에 보시는 이런 명패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는 공공건물이 되든 민간건물이 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민간에서 만약 이런 지진시설물 인증제를 할 때는 저희가 사업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꽤 많은 돈을 지원을 해드리고 약 한 평균 90%의 성능평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통과하게 되면 이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팻말을 벽에다 이렇게 붙여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약 한 367건의 인증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도 약 90건을 좀 추진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입니다. 이 성능평가를 위한 건강검진을 위한 건물의 건강검진을 위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공사를 위한 공사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 비용이다 보니까 조금 비쌉니다. 공사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는 못 드리고 국비 10%, 지방비 10%에서 20%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2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을 좀 냈고 올해도 준비를 해서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직접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내진 보강 공사 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둬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이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을 일률적으로 20%를 하기보다는 좀 취약하거나 지진이 일어난 지역 같은 경우 좀 많이 주고 조금 이 돈의 여유가 되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줄여서 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해서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했던 게 이제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 대책인데요. 이게 사실 올해 저희가 제3차 지진 방제 종합 계획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1년 동안 국토부와 여러 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래 공공은 저희가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에 성능 평가도 해야 되고, 성능 평가를 통해서 NG가 나게 되면 보강 공수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화된 대상에 대해서는. 근데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법제화가 되어 있는 유일한 거는 민간에서 내진 성능 평가 일종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21층이 넘거나 5만 스퀘어미터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을 할 때 내진 성능 평가를 한 번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정밀 안전 진단의 하부 개념으로 이거를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지금 뭐 내년까지 바꿀 계획인데, 원래 1종 시설물이었던 거를 30년 경과한 2종 3종 시설물, 2종 3종이 되게 되면 5층 이상의 아파트가 다 들어갑니다. 그 말은 30년 경과된 2종 3종 시설물은 이제 법적으로 보강 공사는 아니고 내진 성능 평가를 의무화하라, 이렇게 좀 바꿀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한 결과를 FMS 시스템이라고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공개를 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내진 성능 평가를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또 보통 여러분들이 건물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를 사실 부동산법에는 이거를 소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보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내진 성능을 갖고 있는지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진도랑 가속도의 개념으로 0.22g 다시 뭐 가속도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국토부와 협의해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하자. 그래서 보통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특등급이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의 내진 성능으로 표현을 하도록 지금 바꿔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조금 더 민간에서 활발하게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고 용적률도 좀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다른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4기 단층 조사는 제가 요 하나의 표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각 부처가 행안부, 과기부, 원안위, 기상청, 해수부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지표 단층이냐, 그 다음에 지하 단층이냐, 해저 단층이냐를 나눠서 상세하게 2036년까지 혹은 2037년까지 전국에 대해서 이런 단층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단층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단층 검토위원회라고 만들어서 1년에 2번씩 활발하게 논의를 통해서 단층 조사에 대한 것들을 각 부처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7년이 되면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에 대한 결과가 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급하게 짧은 시간에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행하고 있는 지진방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는 게 제대로 된 방향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정책 방향을 펴고요. 또 제도를 개선을 하고, 그와 더불어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 이후로 저희가 내진 보강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년에 5,000개에서 6,000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가기보다는 이제는 양보다는 양과 더불어 질적으로 조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내진 보강이 제대로 되는지를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하는 방안들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될 건 아니고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가지고 다듬어서 내진 보강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급하지만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 안 가고 있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